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오래 일하셨던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 고령화 시대에 좀 더 젊고 건강하고 예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 일을 거의 한 14년 정도 일한 김선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성형외과에 요즘에 가장 많이 오시는 그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성형외과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7, 80대는 거의 성형외과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70대 이후도 많이 오시고 가장 많이 오시는 연령대는 5, 60대. 그래요? 네. 그 좀 제 생각을 약간 벗어나네요. 저는 20대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에 관심이 가장 많은 나이가 20대 아닌가요? 수술이나 이런 큰 거를 받는 분들은 5, 60대. 그 다음에 20대, 10대는 이제 뭐 요즘 쌍꺼풀도 많이 하고 코도 하는데 20대는 좀 뭐 수술보다는 뿌띠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성형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따라 네.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미의 기준이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해요. 요즘 사람들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뭔가 무거운 느낌의 성형보다 조금 자연스러우면서 내가 어떻게 세련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자려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려한이 뭐지 했더니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이 네. 플러스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요즘 좀 트렌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삶의 트렌드 속에 성형도 트렌드로화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뭐 늙고 뭐 주름지고 뭐 그런 우울감에서 이제 요즘 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라 막 이러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자신감을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맞아요. 내 내면에서만 과연 그게 100% 만족이 될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외모가 좀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옛날에는 여자들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성형도 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이 단지 얼굴만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존감도 좀 올리고 자신감도 올려서 사람의 성격도 좀 바뀌게 하는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성형의 그렇죠. 효과가. 나이는 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안 어떻게 하면 내 또래보다 더 어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가 그 동안 시술 중에서는 그러면은 뭐 이제 리프팅이라든지 거상이라든지 그거 외에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서도 좀 나이를 안 들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로 주름 아니면 탄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동안 시술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스킨보톡스. 스킨보톡스요? 스킨보톡스랑 일단 뭐 임시로 본인이 조금 이렇게 동안이게 보이고 싶다 하면 늘어진 부분을 리프팅 하는 게 일단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막 근육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1번이 이렇게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우는 게 1번이 아니라 늘어진 거를 리프팅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소량으로 이제 필러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콜라겐 종류나 이런 걸로 채우는 방법이 가장 얼굴을 어색하지 않고 무겁거나 강한 인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나는 긴 장력의 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짧은 실이 있거든요. 그런 실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밀도를 높이면서 촘촘히 실 리프팅과 스킨보톡스를 하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도 괜찮고 또 얼굴이 조금 이렇게 젊어 보이고 좀 리프팅 하는 게 그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은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 사람은 어려 보인다 할 때 그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얼굴 중에 제일 얇은 부분이 눈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가가 이제 눈 있는 데가 처짐으로써 눈이 덮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죠. 중년의 그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선택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주름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강하고 싸나워 보이고 아주 정말 인상이 너무 강한 이미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수술은 망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얼굴의 환경 조건이 이마가 아주 심하게 눌려서 여기가 덮인 건데 이 무거운 이마를 위로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이 좁은 눈 안에서 자르고 오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눈만 더 강한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제 여러 군데 몇 군데를 가셔서 나에게 맞는 그 어떤 플랜을 짜주는 것. 얼굴에도 미술을 하듯이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을 하듯이 주제를 살리고 뒤에 부주제를 확 죽이듯이 얼굴이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막 다 커버리면은 어느 거 하나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조화가 맞아야 된다.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그야말로 디자인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디자인을. 수술을 꼼꼼하게 잘하는 거는 뭐 진짜 요즘 선생님들이 뭐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 손이 미신이냐 손이냐 이럴 정도로 정말 가는 실로 촘촘하게 정말 잘 하세요, 수술은.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의사 선생님의 미의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 얼굴이 디자인이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어떤 원장님은 내가 이런 걸 잘한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스타일이 또 원장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스타일이나 자기 컨셉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찾고 그 분의 얼굴에 장점이 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은 살리고 그쵸. 나머지는 이제 불필요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는 위주로 해서 그걸 부각시켜서 예쁘게 컨셉을 잡아주는 그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마다 다 각자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럼요. 아주 장점이 있고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예뻐 보이는데 내가 코가 낮은 코 때문에 고민해서 코를 고쳤는데 그랬다가 눈이 몰려 보이거나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디자인을 잘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그러니까 이 미는 0.1mm의 미약이라 얼굴은 0.1mm만 바뀌어도 뭔가 이미지나 분위기가 살짝 바뀌거든요. 그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점은 부각되는 요즘에 뭐 관상성형이라고 해서 저도 그걸 잘 보는데 관상성형. 어디를 고쳤는데 그걸 고침으로 인해서 내 팔자가 바뀌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원장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밝게 좀 환한 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첫 번째지 난 예뻐져야 돼 이거보다 나는 내가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내 어떤 컴플렉스나 자신감 생기면 삶의 방향도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질도 바뀌고 삶의 질도 바뀌고 그러니까 또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동안 상담을 해보셨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 다양하게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죠.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저랑 울기도 하고 그래서 또 수술을 해서 또 자신감을 회복해서 또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았나라는 그런 어떤 또 회한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많으세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 상담하고 또 결과가 또 나와서 혹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가 좀 있으세요? 생각이 나는 분은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계속 우울해하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너무 힘들게 우울증 비슷하게 이제 오셔가지고 삶을 무기력하게 사시면서 계시는 분을 따님이 이제 어버이날인가? 그 날에 안면 전체 풀거상을 시켜드려서 정말 젊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젊게 해드렸어요. 와, 대단한 딸이시다. 그러고 그분이 갑자기 수술을 다 하고
회복 기간 3개월을 완전히 다 이제 지난 다음에 막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내가 다시 사는 것 같다는 생각 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뭐 다른 데도 뭐 작은 일이지만 이제 내가 젊어 보이니까 취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뭔가 내가 삶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하는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기억이 남고 또 한 분은 20대이신 분인데 이제 너무 요즘 뭐 두부상 뭐 아랍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두부상은 이제 뭐 둥글둥글하니 눈도 이렇게 외꺼풀이고 두부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착하게 생긴 상. 아랍상은 막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두부상인 청년이 오셨어요. 와서 20대에 왔는데 너무나 학벌도 좋고 자기는 똑똑한데 취업을 해서 내가 리드하면서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뽑아준다고. 얼굴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문제점이 뭔가 똑똑하시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두부상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상인 것 같아서 자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4개월을 막노동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모아서 코 수술하고 눈도 이렇게 속쌍꺼풀로 속쌍으로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손을 보시고 바로 취업이 되셨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자는 권력, 뭐 여자는 외모 이랬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권력 플러스 외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주 7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를 모아서 몇백을 만들어서 딸 몰래 거상하신다고 오셔서 하고 가신 분. 그 용기에 박수를 쳐드렸어요. 진짜 제가 봐도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뭐 굳이 이런 거를 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이 드는구나, 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좋다면 해보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노후 대책이 꼭 돈, 부의 축적으로 내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삶을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나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야말로 젊어 보인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은 내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60년생이신데 뭐 손주도 태어나고 뭐 나이도 들고 해서 나 이렇게 그냥 늙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싶으셔서 그 나이에 가슴 수술을 하셨는데 가슴 수술하고 나서 너무 젊어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말 30대처럼 탄력이 있어진 그 모습에 내가 이렇게 할머니로 늙을 순 없다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샵을 열고 그분이 이제 하시던 일이 있어서 다시 샵을 열고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겠다 해서 정말 그 가슴 성형 하나에 그 자신감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막 하루하루가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진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스스로 그 자신감이 너무 생기셔서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셔서 사실 저도 가슴 수술하는 거에 좀 관심이 그렇죠. 있는데 일단은 옷 입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외모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야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얻는데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가슴 수술하는 것도 이제 잘 알아보고 하면은 요즘 또 가슴 수술에 대한 트렌드도 있으니까 많이 정보를 알아보시고 또 하시면은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일단 사람은 의식주니까 옷 입고 뭐 이러는 거에서도 내 만족감이 크니까 어떤 행복 호르몬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굳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른 데도 아닌 가슴을 이렇게 성형해서 내가 얼마나 산다고, 또 내가 뭐 이게 남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남자를 만난다, 뭐 누굴 만족시킨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여자로서 좀 뭔가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네. 아, 나 아직 여자구나.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뭔가 그런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관심은 있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긴 해요. 뭔가가 나한테 이제 막 뭐가 붙으니까, 내 몸에. 일단은, 네. 내가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용기가 항상 필요하고, 일단 결단이겠죠? 내가 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그거를 실천해서 확 해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슴 수술하면 만족도들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왜 해? 그러는데, 이 나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출산하고 뭐하고 처지고 늘어진 배며 막 이런 걸 볼 때 내가 이제 여성성을 잃나? 뭐 거기다가 또 이제 뭐 폐경까지 오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무력감, 내가 여성성을 잃은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울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거 정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후회를 어떤 때 내가 후회할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보통 한 거는 후회를 안 한대요. 네. 가장 후회하는 건 안 한 것을 후회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 그때 50 중반에 젊을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좀 해서 좀 이렇게 볼륨 있는 그런 몸으로 좀 더 젊게 살 걸 하는 후회를 할 것 같기도 해서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긴 한데, 뭐 사실 저는 제가 일하는 필드는 뭐 유튜브도 하지만 남녀 이렇게 중년의 만남이나 매칭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나이 때 50대, 60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혼하고 또는 뭐 사별하고 엄마로서 또는 뭐 직장인으로서만 열심히 살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나를 위한 립스틱도 한번 사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애들은 이제 다 떠나고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이분을 보고 여자라고 생각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난 이제 싱글이니까 누구 만나야지.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이제 메이크업부터 하시고 살도 좀 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손을 보셔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막 늘어지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늘어진 살을 결국 이렇게 절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고, 조금씩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하고, 그동안 내가 뭐 자식 키우고 뭐 힘들게 산 내 지나간 시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더 관심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람을 좀 느끼실 때 있어요? 내가 참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라고 보람을 느끼시는지. 보람을 느낄 때는 뭐 너무나 우울하게 너무나 오셔서 성형외과지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다 하시면서 어떤 회화한가, 남이 자기를 못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부분을 성형외과 오셔서 해결하시고 또 자신감을 얻으시고, 어떤 분은 수술하신 다음에 몇 개월 있다 오셔서 이제 저랑 또 대화를 하면은 막 너무 좋아서 막 반짝반짝 뛰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다른 모습, 내가 이렇게 여자로 보일 줄은 몰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성형외과 상담 실장으로 어떤 용기를 주고 하시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드리고, 그런 거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참 잘했다. 그리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얼굴을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바꿔드리는 것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직업을 잘 택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힘드실 때도 있죠? 그럼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드세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의 상황에 맞지 않게 뭔가 과하게 기대치가 높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걸 설득할 때까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신 다음에 또 이제 살성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
뭐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미의 어떤 기준이랑 또 틀릴 때 그럴 때는 조금 힘든 점들이 있어요.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움, 미, 외모에 집착을 할까요? 왜? 여자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바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답. 아무도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나는 뚱뚱한 여자가 좋고 그냥 살림 잘하고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두부상인 이런 여성상을 뭐 괜찮다고 하면은 또 편하게 살겠죠, 여자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이 드신 남자들 또한 젊은 얼굴, 젊은 여자를 또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거겠죠, 의식이. 유독 이제 한국만 그렇게 너무나 예뻐야 되고, 예쁘면 다 용서되고, 막 이런 문화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찾고 그런 여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니즈에 맞춰서 예뻐지려 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막 진짜 죽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이요. 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방송 매체나 어떤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유독 한국이? 볼까요? 400년 전으로 가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그렇게 미에 집착을 할까요? 정말 예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나라가 한국인 것 같기도 해서 참 이렇게 성형공화국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남자를 딱 이제 만났을 때 딱 그 첫 인상에서 이 남자랑 뭔가 로맨스가 생길 것 같다? 아니다를 바로 단정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좀 더 젊었을 때는 진짜 삼초컷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딱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냐? 그냥 뭐 남성성이 없고 그냥 느낌이 없다 뭐 이러면은 그냥 뭐 한두 번에 끝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끊고 뭐 이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 대한 문제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면을 보지 않았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이렇게 편한 옷, 가벼운 옷, 청가방, 이렇게 가벼운 거를, 편한 거를 추구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도 좀 더 내가 편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 먹은 거. 진짜 저도 제가 추천하는 것도 항상 편한 사람이 최고다. 아무리 그림같이 멋있는 사람과 있어도 날 불편하게 하면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제는 정말 편한 사람이 최고고 편한 사람을 만나려면 역시 나한테 진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저도 문제점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남자를 만날 때 뭐가 문제점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저도 불편함을 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 정도면은 뭐 모든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성스러움과 외모를 가지셨는데, 아마 본인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남자분들한테 불편함을 좀 깍쟁이처럼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외모와 속 내면을, 내면에 거울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보지 못하는 게 때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싱글이시잖아요. 저처럼.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은 이제 남자를 고르신다면, 만나신다면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누군가가.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한테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고 내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적극적이게 삶을 살 것 같아서 그런 게 좋고. 두 번째는 뭐 두부상이든 아랍상이든 그냥 매력이 너무 많은 욕심이겠죠. 무언가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어떤 매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 내가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뭔가 이렇게 막 교육받듯이 불편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 편한 사람.
알겠습니다. 참 어렵죠. 네, 편하고 매력 있고 그죠. 너무 많은 조건이 다 나왔어요. 편하고 매력 있고 또 뭐였죠 처음에? 네, 자기 관리하는 자기 사람. 관리 하시는 분 제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우리 대본도 없이 그냥 네.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희 회원이자 또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우리 상담 실장님 김선아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비슷한, 이제 곧 60이시잖아요. 네. 내일 모레. 네. 믿을 수 없지만 이렇게 비슷한 60대가 다 돼가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또 그 외에 또 남성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리즈닝 같은 이런 방송, 이런 모임, 이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먹으면서 남이 꼭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 내면에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외로움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쁘고 내가 무언가 되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뭔가 이렇게 내가 까다로운가? 내가 삶을 너무 내가 이렇게 고립되게 폐쇄적으로 내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나만의 어떤 루틴, 그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자기만의 어떤 틀에서 일단은 깨어나는 게 가장, 의식을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모는 이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외모 이전에 나의 의식을 깨우는 게 중요하고, 노후대책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 일단은 아름다워지기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만의 편협된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와서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곳,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고, 또 내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예뻐지고 아름다워, 또 그걸 알아봐주는 곳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그러다가 또 좋은 인연을 만나면 또 새로운 인생을 사랑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고. 동성이 해주지 못하는 이성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도 경험도 많으시고 나름 그런 것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 실장님과 또 연애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눌까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되게 재밌게 얘기 나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너무 외롭게 혼자 고립돼서 자녀들을 다 떠난 자리에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저희 릴리스TV 힐링 카페로 오시면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많은 관계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오늘 부족하지만 또 저의 또 편견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